고려-거란 전쟁의 1차 침략 때는 서희, 3차 침략 때는 강감찬의 활약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이었던 양규 장군의 활약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려의 이순신 장군으로 불리는 양규 장군의 활약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양규에게는 천재적인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양규는 2차 거란 전쟁 내내 소수의 군사들만 거느리고도 믿기지 않는 성과들을 이뤄냈는데요. 소수의 병력으로 수십만의 적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이유는 양규의 탁월한 병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10년 11월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40만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11월 초 압록강을 건넌 거란 군사들은 1010년 11월 16일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흥화진은 최북단에 있는 성으로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장군이 주둔해 있었죠. 양규 장군은 흥화진사 정성 등과 함께 40만 거란 군사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흥화진의 병력은 3,000명 정도였기에 거란의 40만 군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흥화진의 양규와 3,000명의 군사들은 거란의 40만 군대에 맞서 7일이나 버텼습니다. 야율융서는 흥화진 함락이 여의치 않자 강조가 30만 주력군과 주둔하고 있었던 통주 삼수채로 향했습니다. 이때 거란군은 20만 군사들을 무로대에 남겨두고 나머지 20만 군대만 이끌고 남아있는데요.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군을 견제할 거란 군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삼수채에서 거란군을 맞닥뜨린 강조와 30만 주력군은 처음에는 검차를 활용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곧 고려군은 거란군에게 참패하여 강조를 포함한 고려 지휘관들이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강조는 자신의 신하가 되라는 거란 황제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처형당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통주성은 끝내 거란군에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야율융서는 양규에게 죽은 강조가 쓴 것으로 위장해서 항복을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자신은 강조의 명이 아닌 왕의 명을 받고 온 것이라며 항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흥화진은 물론 통주성에서도 항복을 거부당한 거란군은 고려 주력 부대를 격파했으면서도 고려 땅은 전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통주성과 흥화진을 남겨둔 채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란군은 곽주성을 함락시킨 후 6,000명의 수비군을 남겨둔 채 다시 남하했습니다. 이어 안주, 숙주까지 점령한 거란군은 서경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이 함락되면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 최대 위기에 빠진 고려를 살리기 위해 양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10년 12월 16일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흥화진을 나온 양규는 통주성으로 들어가 1000명의 군사들을 합류시켰습니다. 이어 양규와 1700명의 군사들은 적군에게 함락된 곽주성을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양규는 1700명의 병력으로 곽주를 수비하고 있던 거란군 6000명을 전멸시켰습니다. 더불어 성 안에 있던 포로 7000명도 구출해서 통주성으로 옮겼습니다. 성을 공략하려면 수비 병력보다 최소 5배의 군사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40만의 거란군도 3000명이 지키고 있던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양규는 적의 4분의 1 수준의 병력만으로도 성을 공략하는 데에 성공해서 기어코 곽주성을 탈환했습니다. 거란군의 중간기지 역할을 했던 곽주성 탈환은 거란군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란군은 서경을 놔둔 채 고려 왕 현종이 있는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 대신들은 거란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현종에게 항복 대신 시간을 벌기 위한 몽진을 권유했고 왕은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개경에 입성했지만 이미 현종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거란군은 궁궐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며 무자비한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1011년 1월 11일 드디어 거란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의 퇴각이 시작되자 양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군하는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어 또다시 고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죠. 양규는 적을 기습하기 위해 곳곳에 정찰병을 두고 거란군의 해군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양규는 기주 별장 김숙흥에게 회군하는 거란군이 곧 기주 근처에 도착할 것을 알렸습니다. 1011년 1월 17일 김숙흥은 1000명의 기주군을 이끌고 거란군 1만 명을 사살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8일 양규는 1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만 거란군이 주둔해 있는 무로대를 기습했습니다. 이때 2000명의 거란군을 사살하고 포로 3000명을 구해냈습니다. 곧이어 양규는 거란군이 이수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재빨리 이동해서 적을 기습했습니다. 양규는 이수에서 거란군과 싸우다 성령까지 추격해서 2500명을 사살하고 포로 1000명을 구출했죠. 또한 1011년 1월 22일 양규는 여리참에서 적과 전투를 벌여 거란군 1000명을 사살하고 포로 1000명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양규는 3번의 전투를 벌여 3번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1011년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흥은 내전에서 거란군 선봉대를 급습해서 1000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곧 야율융서가 이끄는 거란군 본대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으로 예상되는 거란 본대 앞에서도 양규와 김숙흥은 물러나지 않았죠. 소수의 고려군은 수십 배에 달하는 거란군에 맞서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양규와 고려군이 거란군을 상대로 끝까지 싸운 가장 큰 이유는 포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양규 장군과 소수의 고려군은 죽을 줄 알면서 백성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양규 장군과 고려 백성들 중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저는 매번 도망가는 포로의 감정이입이 되어 양규와 고려군의 희생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비록 이 전투에서 양규와 김숙흥을 포함한 모든 고려군은 전사했지만 거란군 또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신체적, 물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제가 거란 황제였다면 자존심도 무척 상했을 것 같아요. 강조의 정변을 핑계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고려를 침공했는데 득보다 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양규와 김숙흥이 사라졌음에도 거란군은 순순히 집에 갈 수 없었죠. 흥화진사 정성이 군사들과 기다리고 있다가 거란군이 압록강 중간쯤 건넜을 때 기습을 했으니까요. 이때 수많은 거란군이 물에 빠져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양규 장군과 싸우느라 거란군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양규는 곽주를 탈환한 후 거란군이 회군하는 한 달 동안 7번 전투를 벌여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포로 3만 명을 구해냈습니다. 이에 현종은 양규에게 공부상서를 추증하고 그의 처에게는 해마다 벼 100석을 평생토록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숙흥 또한 장군을 추증하였으며 그의 모친에게는 곡식 50석을 평생토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종은 1019년에 다시 두 사람에게 공신노권을 하사하였고 1024년에는 고려의 가장 높은 공신 등급인 사만우벽상 공신의 칭호를 하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종의 아들이자 고려 11대 왕인 문종은 둘의 초상화를 신흥사 공신각에 걸어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양규 장군의 여러 가지 멋있는 모습들 중 어느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나요?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양규 장군의 멋진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